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홍미선입니다.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애터미 북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 2020입니다. 김난도 교수님은 서울대 소비자학과에서 학생들을 현재 가르치고 계시고요. 지금 해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펴내서 굉장히 많은 신조어들을 또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지금 직함은 교수, 트렌드 연구자, 컨설턴트, 작가, 그리고 또 많은 대기업과 TV 등에서 많은 강연으로 열강을 하시면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은 쥐띠의 해죠. 이 쥐띠에 걸맞게 마이티 마이스라는 이 영어 약자로 올해의 소비 트렌드를 발표하셨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10가지의 소비 트렌드를 발표했는데요. 멀티 페르소나, 라스트 핏 이코노미, 페어 플레이어, 스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기술, 펜슈머, 특화 생존, 58세대, 편리미엄, 업글 인간, 이 10가지 컨텐츠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멀티 페르소나, me and myself입니다. 보통 myself인데요. 여기서는 복수형 나에 대한데 myselfs라고 썼어요. 같은 사람이라도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평소 때 회사 다닐 때의 모습과 그리고 퇴근 후에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다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여기 페르소나라고 돼 있는데 페르소나는 중국의 병건 배우가 가면을 순간 바꿨듯이 현대 소비자는 매 순간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다. 이 가면을 학술적으로 페르소나라고 한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오늘날 심리학에서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성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깊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죠. SNS에서도 보면요. 여러 SNS가 있는데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네, 그리고 여러 SNS마다 각 성향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도 카카오 스토리에는 가족의 일상을 올리는 반면에 인스타에서는 사진을 찍어서 그 순간에 남기고 싶은 것들을 올리고요. 페이스북은 또 해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영어로 또 일상과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올려요. 각각 나는 한 사람이지만 각각의 SNS 볼 때 나는 마치 다른 사람과 같은 이런 모습들을 멀티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1. 양면적 소비의 증가인데요. 내가 항상 돈을 많이 쓰거나 항상 돈을 적게 쓰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근사한 식당에 가서 한 끼 밥을 먹는데 10만 원을 기꺼이 낼 수 있지만 집에서 또 생활비를 줄이느라고 가성비 좋은 물건 그리고 정말 싸고 좋은 물건들을 막 검색을 합니다. 정말 이중적이죠. 한 끼에 10만 원을 쓰는 거랑 몇십 원 차이도 아끼려고 검색해서 물건을 찾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양면적 소비의 증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취향 공동체의 발달, 아까 말한 것처럼 각 다른 SNS마다 다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게 만드는 공동체들도 다 당연히 성격도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책에 나오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하비 프리너, 취미를 발전시키는 창업이라는 의미를 하고, 호큐페이션은요, 아큐페이션이랑 합의의 합성어서 직업, 네, 직업을 선호하는 직업이 취미와 직업을 결합한 말이 호큐페이션이라고 합니다. 취향이 중요해지면서 나의 진짜 취향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3. 나를 표현하는 캐릭터와 굿즈 열풍. 아이폰에 보면요. 스마트폰에서 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나의 캐릭터가 완성되고 그거를 또 이모티콘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를 어필하고 나를 표현하는 캐릭터와 그런 상품들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 패션, 미용 산업 등에서 젠더 개념의 유현화.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이라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않고 요즘에는 옷가게를 가도 유니섹스 같은, 그러니까 남자도 입을 수 있고 여자도 입을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제한 두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탈코르셋 현상이라고 천편일률적인 것에서 탈피하는 그런 일들을 젠더 개념의 유현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허언증과 느슨한 연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브이로그를 하는데요. 이 브이로그의 모습이 사실 실제의 나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모든 면이라고 비춰지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현실 관계에서는 사실 친구가 몇 명 없는데 SNS에서는 막 친구가 1000명이 넘는다든가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디지털 허언증과 느슨한 연대라고 합니다. 라스트핏 이코노미. 배송의 라스트핏, 이동의 라스트핏, 구매 여정의 라스트핏인데요. 사실은 원래 라스트 마일이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는 사형수가 집행장까지 걸어가는 그 마지막 거리를 뜻하는 말인데 유통업계에서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마지막 배송 접점을 의미하는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배송의 라스트핏 중에서는요,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밤 11시 전까지만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우리 집 앞에까지 택배가 배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세탁소에 옷을 맡기러 가지 않고 앱으로 직접 다 예약을 하고 전화로 또는 예약을 하면 집 앞까지 와서 세탁물을 수거하고 또 집 앞까지 다 배달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동의 라스트핏은요. 요즘 선전의 쓱세권 아시죠? 쓱세권 신세계닷컴에서 만들어낸 신조어인데요. 예전에는 역세권이나 학세권이었다면 요즘에는 슬세권 또는 편세권이라고 하는데요. 슬리퍼 세권 또는 편의점 세권이에요. 이런 말은 왜 나타나냐면 그냥 슬리퍼만 신고 바로 조금만 걸어가면 내 집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 참 편리하죠. 뭐든지 언제 어디서나 다 살 수 있는 그런 이동의 라스트핏을 중요시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근에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유행이죠. 서울시에서는 이 전동 킥보드를 또 이렇게 무료로 다 이렇게 대여도 한다고 하는데요. 고객의 행동 반경과 범위가 집 주변으로 줄어들면서 간단한 주행법과 신속한 기동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그런 추세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살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 근방에 킥보드를 타고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킥세권이라는 신조어까지 새로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폭스바겐, 포드, BMW, 아우디, 그리고 벤츠, 다임러에서도 이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서비스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한 실행 중이고요. 그리고 구글, 우버, 네이버, 쏘카도요. 전동 킥보드 업체에 지금 투자를 하고 실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구매 여정의 라스트핏인데요. 제품을 구매해서 배송을 받고 난 이후 내가 상자를 바로 열어보기 전까지 그 찰나의 순간을 남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언박싱 동영상이에요. 물건을 받고 찢어서 열어보는 거. 박싱, 언박싱. 이런 것들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리죠. 아마 그 찰나의 순간에 그런 기쁨들을 남기고 싶어서 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트립 최종 액티비티를 강조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다 패키지 여행으로 여행을 갔지만 요즘에는 다 내가 직접 내가 계획을 짠 여행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이동의 라스트 핏이고, 세 번째 페어 플레이어입니다.
요즘 핫한 책 중에 90년대 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좀 80년대생인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한 예로 회사에 8시 55분에 도착을 한 신입사원에게 상사가 얘기를 합니다. 자네 회사 좀 일찍 다니지? 지금 이렇게 9시까지 출근인데 이렇게 5분 전에 오면 되겠나라고 했더니, 거기다가 대고 저는 5분 전에 왔으니까 5분 전에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저희 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페어 플레이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을 두고 있어요. 일본이 공정성의 원칙, 애터미 본사에서도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요. 회사 안에 테이블이 없죠. 테이블이 없고 다 수평적인 구조로 언제 어디서나 아이디어를 내고 짤 수가 있고 이렇게 놀 수가 있고, 그리고 회장님도, 그리고 또한 직장 상사도 그렇게 굉장히 좀 어려운 존재가 아닌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성 역할은 차별이 아닌 차이에 기반을 한 것이다. 요즘엔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죠. 예전에 교과서에서는 여자는 설거지하고 아빠는 일하러 나가고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역할에 따라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엄마가 출근을 하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러한 성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야근을 하는 게 굉장히 당연시 느껴졌는데, 이제는 계약과 매뉴얼을 중시하고 퇴근 시간 6시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6시에 퇴근을 하고, 내가 잔업을 하면은 그만큼의 돈을 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말하고요. 그리고 전에 회사에서는 업무는 사원, 주임, 대리가 다 하고 모든 공은 다 부장 이상인 그런 임원급들이 다 가로채 갔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정말 열심히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평가 시스템 자체가 정말 공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한 식당 스파게티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결식 아동들에게 마음껏 와서 여기서 스파게티를 먹고 가라고 한 것들이, 그런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누리꾼들이 또 그 식당에 가서 실제로 파스타를 많이 팔아줘서 매출을 올려주기도 했고요. 또한 반대로 또 식재료를 좀 더 이렇게 재활용한다거나 좀 안 좋은 식재료를 쓰고 이런 것들에게는 또 다시 해를 가하는 이런 권선징악의 그런 형태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잘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그렇게 징계를 내리는 그런 요즘의 사회, 공정한 사회,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 페어 플레이어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막 새치기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어른들도 다 줄을 서서 차례차례대로 타죠. 이러한 현상들도 공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스트리밍 라이프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소유하는 라이프에서 지금은 스트리밍 라이프, 흘러가다 라는 의미죠. 집값은 점점 오르고 모든 물가는 상승을 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 대여 서비스인데요. 여기 위표를 한번 잘 봐주시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기 아도레스 호퍼라고 나왔죠? 이거는 어드레스의 일본식 발음인 아도레스에다가 메뚜기처럼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호퍼를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주소를 바꿔가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짧게는 하루, 길게는 수개월을 주기로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바꿔가는 삶을 말합니다. 정말 이런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이미 젊은이들 중에서는 성행 중이고요.
라이프 백패커는요, 뉴욕이나 브루클린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집값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래도 나도 뉴요커가 되어보고 싶어 라고 해서 그냥 어느 정도의 정액제를 내고 정말 한 며칠씩 살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다고 해요. 정말 뉴요커가 너무 되고 싶은가 보죠. 그리고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후치는 매달 9.99달러를 내면 수백 개의 맨하튼 술집에서 매일 칵테일 한 잔씩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서비스로 국내에는 데일리샷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고요. 한 달에 9,900원의 비용으로 술집에서 매일 술 한 잔씩을 무료로 마실 수가 있어요. 이 서비스는 출시된 지 1년 만에 누적 회원수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다음은 신렌탈족인데요. 현대차가 선보인 서비스인데 월 72만원으로 소나타, 투싼, 벨로스터를 바꿔 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형 SUV 펠리세드와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코나 일렉트릭 중에 한 가지 차량을 매월 한 번씩 48시간씩 타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아 자동차에서도 선보인 기아 플렉스 프리미엄이라는 서비스는 월 129만원을 지불하면 K9, 스팅어,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매월 1회씩 교체해서 탈 수가 있습니다. 차를 소유하는데 우리 취등록세도 들고 굉장히 많은 세금도 내고 보험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타고 싶은 차를 여러 개를 타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더 맞겠죠.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과 맞물린 플랫폼 경제입니다. 플랫폼 서비스로 인해서 우리가 인터넷, 핸드폰을 통해서 다 예약을 하고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5. 초개인화 기술. 아마존은요, 고객 한 명에게 세그먼트를 하는 게 아니라 0.1명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러 가지의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0.1명으로 세그먼트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다음에 그 쇼핑몰을 다시 들어가면 비슷한 종류의 제품들이 추천이 자동으로 돼서 나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초개인화 기술이 적용된 것은 넷플릭스인데요. 저도 넷플릭스를 월 9,900원을 내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넷플릭스를 딱 로그인을 하면요. 제가 봤던 드라마의 패턴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장르를 분석해서 또한 추천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개인화 작업은 AI와 실시간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고객 구매 설계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스피커가 있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집에 이렇게 생긴 클로바라는 LG U 플러스에 나온 스피커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클로바 오늘 날씨 어때? 그리고 또 제가 일정이 있어서 자주 남양주를 가는데 클로바 오늘 남양주 날씨 어때? 오늘 그리고 또 몇 시에 알람 맞춰줘. 오늘 애들이 몇 시에 하원을 하기 때문에 몇 시에 알람 맞춰줘.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자동으로 음악도 틀어주고 그리고 심지어 음악 추천도 제가 대부분 좋아하는 음악들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또 틀어주는 이런 AI 스피커를 저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참 신기한 세상이죠. 6. 팬슈머입니다. 덕투일치 크라우드 펀딩, 미래형 품앗이 개발 과정 참여와 서포터 활동, 팬심을 넘어선 이유 있는 간섭, 연예산업 팬슈머, 인플루언서에 대한 지지와 비판. 팬덤과 팬슈머를 구분해 놓은 표인데요. 저는 중학생 때 서태지와 아이들을 엄청 쫓아다녔어요. 정말 연예인들은 저희 동경의 대상이었고 또 팬클럽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지지자였죠. 그리고 후원을 하는 거고 팬클럽들 때문에 또한 그 연예인의 가치가 어떤 브랜드가 되고
힘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거인데요. 그걸 넘어서 팬슈머는요. 기업의 제품, 브랜드, 그리고 인플루언서 등인데 정말 그냥 동경의 대상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 그리고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고요. 그리고 역할은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는 내가 직접 참여하고 관여하는 것이고, 파급력은 제조 생태계와 프로세스의 변화입니다. 덕투일치, 크라우드 펀딩. 덕투일치는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를, 연예인을 좋아할 때 우리가 덕질한다고요. 덕후질 한다고 하죠. 그 덕후질. 내가 좋아하는 것을 깊이 파면서 그것이 동시에 투자가 되는 그런 일들을 덕투일치라고 합니다. 투자를 취미로 만들어주는 펀딩 플랫폼들의 위상이 점점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취미로 시작했는데 작지 않은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이에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 라는 수입사 미디어 캐슬은 국내 개봉 자금 1억 5천만 원을 조달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실시했는데 흥행 성적에 따라 추가 이자가 발생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자를 모았어요. 그래서 관객 376만 명을 동원해서 흥행에 성공한 이 영화는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보면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관심 가는 취미나 어떤 내가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일들에다 내가 투자를 하고요. 이것들이 나에게 또 나중에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연예인을 떠나서 다음엔 기업들도 이렇게 팬슈머 키우기에 직접적으로 나섰습니다. 여기 포스터는 CU 편의점인데요. CU 편의점 덕후 모여라 해서 소비자들이 의견을 내고 어떤 맛도 평가하고 하면서 새로운 신상품을 내놓는 그런 일들을 하고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KBS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만든 어떤 음식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편의점에 그 다음날 출시되는 그런 또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팬슈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배짱이는요. 배달의 민족, 배달 앱 플랫폼이죠. 네, 배달의 민족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그것을 배짱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여기 팬클럽이 있어요. 이 배달의 민족 이 팬클럽은 되게 독특한 재미있는 그림, 그리고 좀 무슨 재미있는 약간 이미지, 코믹 이미지랑 이렇게 맞물려서 배민스쿨이라는 그런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짱의 보충 수업 해서 미술, 사회, 국사 있는데 미술은 디자인에 참여한다는 거고 사회는 기획, 국사는 마케팅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모든 제품과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를 참여하는 이런 활동들을 말합니다. 전에는 연예인이 그냥 동경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직접 투표를 해서 우리가 연예인을 되게끔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프로듀스 101과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를 해서 TV를 보고 이렇게 투표를 하죠. 그런 투표와 그리고 또한 전문가 합산해서 우리가 스타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한 팬클럽도 보면요. 굉장히 질서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스타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런 이미지 만드는데도 굉장히 기여를 하고 이런 연예 사업에도 팬슈머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SNS에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많은 팔로워, 구독자를 통해서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인스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굉장히 많은 팔로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옆에 사진은 8년 동안 난소암 환자인
유튜버 뽀삐에 대한 암 환자에 대한 편견과 삐뚤어진 시각을 바로잡아주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MBC인가 또 나왔어요. 그쵸? TV에도 나오고 암밍아웃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나 암에 걸렸는데 그 암에 걸린 사람들은 왠지 기다려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더 즐겁게 노는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개 있죠. 캐리와 언니들 해서 그 캐리 언니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애들은 뭐 도띠 잠들 TV를 보는데 거기서 도띠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TV에서 수동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만 이렇게 알고 봤는데요. 요즘에 10대, 20대들은 TV에서 만들어진 그런 연예인보다 사실 인플루언서에 대한 영향력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화 생존, 핀셋 전략, 고객 특성 특화, 현미경 전략, 고객 니즈 특화, 컴퍼스 전략, 상권 특화, 낚싯대 전략, 자사 역량 집중 특화. 핀셋 전략, 조그만 동네 가게로 시작해 디즈니월드에 입점한 레프티스는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왼손잡이만을 위한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 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장 규모를 파악하고 큰 시장부터 시작하는 게 정석인데요. 레프티스는 반대로 전체 인구 중에 10에서 15%에 불과한 왼손잡이만을 위한 시장을 공략했어요. 그래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2017년 출시한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는요, 2년 만에 판매량 1000만 개를 돌파했고, 60에서 69세에 해당하는 총 인구 73%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5060 시니어의 타겟을 특화했는데, 두유 하나에도 연령을 고려해 맞춤형 영양 설계는 물론 타겟이 선호하는 맛을 찾아내서 심혈을 기울인 것이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스테이케이션은 머물다라는 스테이와 여행의 휴가를 의미하는 베케이션의 합성으로 멀리 가지 않고 집이나 근방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혼행족들이 있어요. 혼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인데, 제주 신라호텔은 이 혼행족을 위해서 1인용 패키지를 내놓았고요. 그리고 또 대명 호텔 리조트도 추석을 맞아서 디엄한 패키지를 출시했어요. 단순히 여성 고객이라는 구분에서 머물지 않고 엄마, 모녀, 임산부, 예비신부 등 다양한 세그먼트로 고객을 세분화하는 것이 주요한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현미경 전략, 고객 니즈 특화. 현미경 전략이기 때문에 더 세분화한다는, 더 자세히 들여본다는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 지금 공유 오피스가 유행입니다. 창업을 할 때 아무래도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모든 프린터나 모든 집기들이, 컴퓨터 같은 게 다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한 해외에도 사무실을 또 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임대료와 모든 것들이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라는 게 생겼는데, 월 얼마의 일정액을 내면요, 내가 한국에서도 이 임대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해외, 홍콩이나 뭐 상하이에도 지금 체인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같은 체인점을 이용할 경우에는 내가 해외 바이어들을 만날 때 그곳에서 만나서 미팅을 해도 돼요. 오피스텔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방마다 이렇게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카페나 라운지, 또 운동기구 등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공정여행입니다. 현재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지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속 가능한 여행을 말하는데요. 착한 여행이라고도 불려요. 보통 15명 소규모의 인원을 유지하면서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일반적인 상품과 비교했을 때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공정여행의 취지에 공감하는 의식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유경험자들의 재구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컴퍼스 전략, 상권 특화. 컴퍼스는 뭐하는 도구죠? 네, 가운데 점을 찍어서 원을 그리는 도구죠. 네, 원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상권이라고 합니다. 네, 명동 빕스점에는요,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문 연령객이 주로 20, 30대고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제 수제 맥주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빕스 앤 비어바이트라는 팔찌 형태의 팁 밴드를 차고 탭테이션에 팔찌를 대면 원하는 만큼의 직접 맥주를 따라 마실 수 있는 그런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메가박스 삼천포점은 바다가 보이는 영화관으로 화제인데요. 리조트 안에 있어요. 영화도 보고 밖에 뷰를 보면서 바다도 보고 참 저도 가보고 싶네요. 낚싯대 전략, 자사 역량 집중 특화인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여성들이 쭉 앉아서 뭘 하고 있죠? 네, 다 머리를 말리고 있습니다. 파마와 염색, 커트가 안 돼요. 오로지 드라이만 해준다고 합니다. 드라이만 특화해서 이미 미국에 100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헤어숍 드라이바 이야기고요. 한 종목만 대신 최고로 보여주겠다는 드라이바는 머리를 감기고 말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도 염색 전문점이 있어요. 파마, 드라이기 다 안 하고 정말 염색만 합니다. 저도 지금 뿌리 염색을 했는데 그 염색 전문점에서 했거든요. 가격도 싸고 그분은 계속 염색만 하시니까 고객이 느끼기에도 정말 전문성이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정수기 업체 웅진코웨이는요. 코웨이 물맛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물맛 관능평가실 및 관능평가 전문 통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물맛 전문 패널을 양성하는 물맛 연구 수준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고요. 물맛 연구소에는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한국수자원공사, 공인 워터소믈리에, 미국 수질협회, 공인 물 전문가 등 전문 기술을 보유한 코웨이 연구원 45명이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8. 58세대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이거를 줄임말이 58세대입니다. 1번과 4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으로 불리며 소비자로서는 존재감이 약했던 이 베이비 부머를 중심으로 5060 세대가 신중년층, 그리고 58세대라고 불리면서 지금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 사진의 김칠두 모델인데요. 이분은 지금 만 나이가 65세인데 그 전에는 가족의 생계 때문에 식당 일 등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 나이가 먹고 어느 날 그 딸의 질문에 아빠는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었냐는 그 질문에 그럼 모델 학원에 한번 등록을 해봐라. 아빠는 키도 크고 잘생기지 않았냐는 말에 용기를 얻어서 모델 학원에 등록을 했고 그 뒤에 몇 개월 뒤에 스카웃이 돼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CF도 찍고 있고요.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가는 5060 세대. 옛날에는 실버 세대 혹 그레이 세대라고 불렸는데요. 이제는 그런 색깔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알록달록한 이분 누구실까요? 박막래 할머니입니다. 유튜버예요. 박막래 할머니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젊은이들이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년층에서는 이것들이 참 신기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박인 건 뭐냐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는데 구글 회장 레리 페이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유튜브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한번 유튜브 들어가셔서 박막래 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번째, 트로트가 어때서 콘텐츠 시장의 지각 변동. 예전에는 TV를 틀면 주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가수 장윤정이 얘기를 했던 게 자기가 어머나로 상을 받을 때 전부 다 자기를 제외하고는 아이돌 그룹이었대요. 그만큼 트로트의 존재 자체가 좀 약했고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이 부르는 게 트로트라고 했는데요. 그 조선TV에서 미스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해서 직접 소비자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스타를 만들었죠. 송가인이라는 스타가 탄생을 했는데요. 그 이어서 시즌2 미스터 트롯
네, 얼마 전에 끝났는데 이제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네,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대부분 상위권에 있었던 그 모든 가수들이 지금 TV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SBS에서는 트롯신이 떴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자, 여기 사진에 보면은 남진, 주현미, 네, 서른도, 네, 장윤정 이렇게 보이시죠? 네, 트롯신이 떴다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어요. 트로트 신들이 여기 한국에서부터 이제 베트남의 그 공연까지 가는 그 여정을 그리면서 네, 예능 프로그램식으로 이렇게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데 시청률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게 김난도 교수님이 이 책을 분명히 작년에 써서 2020년이라고 해서 2019년 말에 출판을 한 건데 예지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방송가들이 이걸 따라가는 건지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이 예견력이 예지력이 굉장히 뛰어난 이 교수님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9번째 편리미엄입니다. 편리하다와 프리미엄의 합성어 편리미엄. 시간을 줄이는 패스트 전략, 노력을 줄이는 무힘승차 전략, 성과를 극대화하는 최대 효과 전략. 편리미엄의 첫 번째 전략은 소비자가 투자해야 하는 시간을 줄여서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 프리미엄이 있는데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동영상을 보다 보면은 광고가 계속 나오죠. 저 같은 경우도 광고를 시청한 다음에야 스킵을 할 수가 있는데 최소 한 5초에서 10초 정도는 시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는 싫다. 나는 돈을 더 내겠다 해서 월 7,900원을 내면요. 광고료 없이 바로 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시간은 나한테 돈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음식점이나 아니면은 다른 모든 장소에 가면은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보통의 일이었는데 이런 줄 서는 게 너무 싫어 해서 앱을 다운받아서 그 앱에서 미리 주문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저도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 길게 놀이동산에서 이렇게 놀이동산 줄을 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데 미리 바코드, QR코드를 받아와서 거기다 찍으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았다면 저도 했을 텐데, 네, 이런 마케팅이 또 지금 또 성행하고 있고요. 노력을 줄이는 무힘승차. 나는 힘을 들이지 않겠다. 나는 쓸데없는데 이렇게 힘 낭비를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는 것조차도 너무 귀찮은 거죠. 그래서 돈을 5,000원을 내고 내 편의점에서 물건을 앱으로 사서 또 집으로 배달시키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 클리닝 업체 중에 이 분야의 업체 1위인 대리주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2018년 기준 누적 거래액이 53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집안일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아껴서 나는 아이와 더 놀아주겠어. 아니면 나는 더 생산적인 일에 쓸 거야 하고 가사일을 돈으로 대체하는 힘을 쓰지 않는 그런 일종의 행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애터미 제품 애터미 에너자이징 올인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책에 보면 스킵 케어라는 말이 있어요. 피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화장품 가짓수로 스킨케어를 하는 방법. 불필요한 단계는 건너뛰고 피부가 필요로 하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스킨케어로 피부 관리에 효율적이며 훨씬 현명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자들은 뚜껑 열어서 스킨 바르고 또 닫고 뚜껑 열어서 로션 바르고 또 닫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귀찮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전에는 다 비누 하나로 다 면도까지 싹 하고 이랬는데요. 이런 남자들의 심리를 잘 이용한 에너자이징 올인원. 여기에는 스킨, 로션, 에센스가 모두 다 하나로 다 들어있죠. 애터미도 지금 이 2020년 트렌드 코리아를 잘 따라가고 있는 기업이네요. 프리미엄 전략은 사실 기업들의 오랜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요. 럭셔리 아니면은
더 하이 클래스라고 해서 뭐 VIP, 내가 돈을 더 기꺼이 지불하고 더 좋은 브랜드,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약간 이것들이 바뀌어서 이것들이 패러다임 자체가 편리함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편리함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어요.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업글 인간. 업글 패치 버전 1, 몸으로 업글, 성장은 핫하다. 업글 패치 버전 2, 취미로 업글, 성장은 딥하다. 업글 패치 버전 3, 지식으로 업글, 성장은 힙하다. 성공보다 성장이 중요하다. 성장에는 다양한 길이 있다. 예전에는 성공을 목표로 두고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나의 비교 대상은 다른 사람이었어야 되고 내 자신 스스로 희생을 해서라도 이뤄내야 되는 그런 성공을 이뤄내야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 업글 인간은 어제보다 나은 나 그리고 일과 삶이 조화가 이루는 워라벨 라이프 그리고 지금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또 재미도 있어야 된다는 약간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직장인은 퇴근하면 다 같이 3, 3, 5 모여서 회식하고 맥주 한잔 하는 게 대부분의 문화였다면 지금은 칼퇴근을 하고 피트니스 클럽이나 아니면은 내 취미 생활을 하러 가는 일들이 대부분 이제 일상화로 잡혀가고 있어요. 덤벨 경제, 맥주 한 잔 대신 아령을, 최근 버핏 서울 슬릭 프로젝트, 주말 운동회 등 2030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그룹 운동 프로그램도 업글 인간의 핫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전용 온라인 PT 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온라인과 연결해서 PT를 받아보기도 하고요. 또 저는 TV로 스마트 TV로 그 홈트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땅크 부부와 스미 홈트 해서 집에서 그 운동을 따라하는 게 있는데 최근에는 더 기술이 더해져서 어떠한 센서를 몸에다가 붙이고 그 동작과 똑같이 따라해야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똑같이 따라하면 점수가 카운트가 올라가서 내가 오늘 목표치를 달성했다라는 게 카운트가 돼서 그걸 이뤘다는 그런 일일 계획표가 있는데요. 네, 점점 진화하고 있죠. 건강이 곧 새로운 부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헬스, 홈케어, 요가 등 관련 시장뿐만 아니라 이를 보조하는 식품, 그 다음에 운동용품, 레깅스 등의 부대 산업도 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 경제를 덤벨 경제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업글 패치 버전 2 취미로 업글, 성장은 딥하다인데요. 여기 영화에 보시면 N차 관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디깅 소비, 디깅족이 하는 일인데요. 디깅이라는 말은 땅을 깊게 파는 걸 디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화 영역으로 넘어오면요. 내가 여러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한 영화를 계속 똑같은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발견하면은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은유와 상징 등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퍼즐 게임 놀이처럼 영화를 관람하는 거죠. 그 CGV에 보면 같은 영화 아가씨라는 영화를 무려 171번, 111번이나 관람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주위 지인 중에서도 뮤지컬이나 연극, 영화를 N차 관람해서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인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업글 패치 버전 3, 지식으로 업글, 성장은 힙하다. 우리는 이미 지식사회에 살고 있죠. 그리고 예전 TV 예능 프로그램은 정말 그냥 놀이와 오락을 다뤘는데 요즘의 예능 프로그램은요. 정말 굉장한 많은 지식들을 머리로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병헌과 변요한이 읽어주는 책도 있어요. 약 책을 30분가량으로 썸머리를 해서 이렇게 연예인들이 책도 읽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정액을 내면요. 내가 핸드폰이나 전자북에 다운받아서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또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도 북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만들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또 녹음을 하면서
저 스스로 또 업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읽었던 책을 다시 또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다시 또 저 스스로에게 얻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저에게도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네요. 2020년 트렌드에 대해 도움이 되셨나요? 시대 흐름을 알고 미래를 대비하는 애터미언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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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버의 애터미 홍미선을 쳐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